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항공사 사무실. 오늘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중국인 동료는 다가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바로 그녀가 한국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만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지사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국제비행에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프랑스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로 프랑스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니까요. 물론 대형 항공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기내식 주문도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뜨거운 커피를 요청한 고객님께 컵에 커피를 따르고 드리는데 몸을 돌리면서 캐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를 그만 옆자리 손님에게 쏟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아찔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직업이라 항공사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승무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선임자분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다독여 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국내선 비행은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의 선임께서는 이번에 항공사 내에서 국제선 파티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국제선으로 갈아타 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렘 아니겠어요? 선임의 제안을 들은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제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 뭐예요. 저는 회사의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이번 국제선 승무원은 아시아 쪽을 모집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우리 항공사가 거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임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국제비행을 통한 여행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는 승무원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비행이 끝난 후 휴무가 주어지는데 3박 4일을 다녀오면 도착한 날을 제외한 이틀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걸 데이오프라고 합니다. 한 달에 데이오프가 8일에서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숙박하는 일이 4일 이상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스탠바이를 생각하면 공항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비행을 하기로 했던 승무원이 갑작스런 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오프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런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공항에서 먼 곳에 숙소를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임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비행하면서 과연 어떤 근무지에서 승무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임은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인천공항이 될 테니 인천공항을 한번 알아보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선임의 말을 듣고 회사 내 직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제선 메뉴에 들어가 인천공항에 대해 찾아보았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제선을 3년 이상 근무한 레오나의 글을 몇 번이고 읽었지 뭡니까? 그녀의 인천국제공항 이야기는 너무 세세하게 적어 놓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글에는 인천공항의 위상부터 적어 놓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귀족의 공항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 권리 단체인 에어헬프는 매년 세계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 공항상까지 받은 곳이다. 하나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1700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 저는 레오나의 게시글을 보자마자 국제선 지원은 무조건 한국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선 직원들도 한층 업된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선 비행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니 첫 비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선을 3년 탔지만 국제선은 인턴이기 때문에 너무 떨렸고 처음 국내선 비행했을 때 커피를 쏟았던 기억 등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어떨까도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파리공항에서 한국행 국제선 첫 비행을 시작했고 16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첫 방문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부터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 줄 알았습니다. 파리공항에도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앞에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웹툰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 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막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 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클리닝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물론 저처럼 직업으로 이곳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항공사별 코트룸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프랑스에 있는 선임에게 SNS로 하나하나 일러 바쳤어요. 선임은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까치 비행 온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귀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 도시의 상경한 촌다처럼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이고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길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 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즐거울 일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손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준 한국의 인천공항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유명하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한국의 쾌적한 첫 인상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시베리아 한복판, 매서운 눈보라의 길 한가운데 고속버스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데일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고속버스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제 목숨은 물론 어린 딸의 목숨까지 살 수 있었던 일에 관한 걸 왈칵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고속버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겠죠. 정말 얼른 듣고 싶습니다. 이제 데일리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원래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인데 8년 전 부모님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셨었죠. 사실 부모님은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도록 곱게 키우셨어요. 하지만 왜인지 저는 엇나가기만 했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잡초로 자라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남자의 성향에 정반대되는 불량한 남자친구를 만나고 어울리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부모님에게 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당시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신 분들이라서요. 당연히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도 어딘가로 내쫓아져서 지금 소식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터를 잡고 혼자 딸을 출산해 7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7년이란 시간 동안 부모님은 제 계좌에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주신 덕에 저와 제 딸은 부족함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연자분을 용서하신 것 같은데 왜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볼 낯이 없었죠. 그리고 못 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직접 보러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자주 뵙는 것이 좋죠. 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직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가야지 하면 또 안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저를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꼭 보고 싶으시다고 전화하셨죠. 미뤄왔던 사죄를 그날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함께 부모님을 뵙기 위해 터미널로 가서 모스크바행 고속버스를 탔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매서운 북극 기류로 인해 현재 러시아 전역에 폭설과 강풍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절대 자제하시고 비상시에는 911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이따금씩 발생하는 러시아 폭설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설마 이 무거운 고속버스가 멈추겠어 하는 생각을 했죠. 그 경보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아직 화창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날씨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눈발이 버스, 차, 창고 앞유리를 들이받았고 한적한 국도에는 금세 높다란 눈이 쌓였죠. 운전기사는 안전 때문에 일단 갓길에 정차하겠다고 선언한 뒤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웅성웅성하더니 각자 전화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제 불안감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마침 저한테도 부모님이 아직 출발 안 했기를 바란다며 전화를 해왔어요. 이런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겠습니다. 일단 저는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서 잘 가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전화를 끊고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폭설이 끝나면 출발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하루가 넘도록 눈이 계속 오자 운전기사는 이곳에서 아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라면서 히터를 틀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승객들 중 한 명이 일어나 외쳤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셈입니까? 히터는 절대로 틀지 마세요. 아시아 분이셨는데 일어나서는 운전기사한테 다가가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죠. 지금 히터를 틀면 눈 때문에 일산화탄소 등의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당장 응급 차량을 부르고 최대한 따뜻하게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히터를 틀 수 없으니 추위를 막을 옷을 껴입어야 하는데 모두들 자기 짐을 짐칸에다 넣고 타고 있어서 밖에 누군가 나가야만 했죠. 그런데 방금 안내 방송을 대신 해주신 분과 그 옆에 같은 아시아 남성분들이 자원의 짐칸에서 옷을 꺼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함께 손잡고 짐칸 문을 열자고 했죠. 버스 문을 살짝 열자 엄청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원하신 분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퍼서 짐칸 손잡이를 찾아내셨죠. 짐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여행 가방을 모두 꺼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여자분들도 짐칸을 꺼내고 나르는데 동참했어요. 운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남자분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여자들이 옷과 담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방에서 꺼냈죠. 다행히 겨울철이라 가방 안에 담요와 팩,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간식들을 나눠 먹고 응급 차량을 기다리면서 옹기종기 최대한 붙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아까 처음 히터 트는 걸 막은 남자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시아 사람들 모두 한국 분들이셨고 토론토에 사는 친척분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스에 탄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스에 탄 것이었죠.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었다 보니 이렇게 차 안에서 고립된 경우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차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추워서 정신을 잃거나 무심코 히터를 틀어버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옷과 담요를 밖에서 구해다 오지 않았다면 히터 없이 하루 반나절을 버텨야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분들은 저희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눈발이 살짝 약해진 상황에서 버스가 살짝 기우뚱하더니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약간 경사진 도로에서 정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를 빨리 알아챈 한국 분들은 빨리 나가서 버스를 더 밀어야 한다며 남자고 여자고 모두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살짝 기우뚱하면서 뒤로 가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저희는 뒤쪽에 쌓인 눈을 손으로 퍽퍽 치우고 신호에 맞춰 버스를 온 힘을 다해 밀고 또 밀었습니다. 힘을 합하니까 그 무거운 버스가 앞으로 밀리고 마침내 평평한 도로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네요.
그때 하나도 정신이 없었는데 버스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꼈죠. 이런 가혹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발이 좀 더 약해지니까 그제서야 응급 차량이 저희를 구출하러 왔죠. 왜 응급 차량들은 그제서야 오던가요? 저도 그때는 왜 이제야 도착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대원분들은 최선을 다하셨던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구조 요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데다가 초반에 폭설이 가장 심한 상황에 구조하러 나가셨다가 오히려 갇혀버린 응급대원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무료로 버스편을 배정받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꿈 같고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제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걸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그 한국 분들을 다시 만나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분들이 타지 않은 다른 버스를 탔다면 저와 제 딸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남자분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감사하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크게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분의 말씀대로 저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데일리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느닷없이 닥친 재난에 한국 분들의 대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